네, 세월호 참사로 침통한 하루하루를 보낸 지 벌써 오늘로 보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인재를 넘어선 관제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정부도 국민도 위기에 빠진 모습인데요. 네, 위기의 대한민국,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시대의 원로 지식인이십니다. 동아일보 논설주간, 문화일보 회장,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분이죠. 김진현 전 서울시립대 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에요. 네. 요즘 근황 궁금한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책을 좀 쓰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제가 늘 하고 있는 세계 평화지수 매년 한 번씩 내는 거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제가 어느 분을 뵀더니 우리 총장님께서 세월호 사건을 보시면서 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내 시작과 이 과정을 보면서 2012년에 옥스포드 사전에서요. 네. 그해 단어로 옴니셴블스라고 하는 예. 총체적 대난맥상, 우리나라 말로 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그때 네. 옴니셴블스라고 하는 말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옥스포드 대학의 출판부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잘못 운영되기 되어 실수와 계산 착오가 연이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 상황을 뜻하는 단어. 아, 예. 그걸 옴니셴블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바로 대표적인 옴니셴블스죠. 잘못이 그러니까 총체적 잘못의 반복이 되는 거죠. 총체적 난맥상, 대난맥. 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대형 사고를 겪은 것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상품백화점이 붕괴되는 걸 저희가 똑똑히 봤는데 고스란히 20년이 지나서 또 반복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또 이런 장담을 할 수가 없죠. 물론이죠. 앞으로는 단순히 후쿠시마 사건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네. 후쿠시마 사건은 동일본 지진이라고 하는 대지진에서 대쓰나미로 이어졌다가 그것이 후쿠시마 원전을 파괴하는 바람에 인재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일종의 이 옴니셴블스로 간 건데 네. 우리나라는 처음서부터 자연의 재해는 아니고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서부터 계속해서 그냥 옴니셴블스로 가는 거죠. 그것은 두 개가 다 끝에 가서는 인재요 시스테믹 디제스터, 그러니까 시스템 재난으로 체제적인 재난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는 단순히 이런 세월호 같은 그런 단순한 인공물의 사고가 아니라 이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 때문에 오든 지진 때문에 오든 또는 원자력 사고로 오든 북한의 원자력 사고나 북한에서 원자력 핵실험을 하기 때문에서 오는 사고든 혹은 전쟁의 위험이든 그러니까 일종의 문명사적인 그런 재난, 지구촌적인 재난 그런 것이 겹쳐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위험사회라는 책에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활화산 위에 선 문명. 그러니까 문명은 문명인데 이 활화산 위에 서 있는 거죠 지금. 예. 이게 이제 문명과 재난이 같이 갈 수 있는. 동경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마스이 다카후미라고 하는 양반이 2011년 5월 16일에 이런 걸 주장을 했어요. 일본 보고 방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구성, Ministry of Earth, 예. Ministry of Globe라고 그럴까? Ministry of Earth라고 그럴까? 지구. 예. 지구성을, 지구부를 만들자. 예. 지구를, 네. 예. 지구 부처를 하나 지구부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자. 네네. 지구와 인간권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자연 에너지와 재난과 그 재난의 방지 그리고 환경 분야의 제 문제를 총괄하는 그러한 부서를 만들자. 근데 사실 일리가 있죠.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인간의 시간이라는 건 그저 제일 오래 가봐야 석기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10,000년, 20,000년 이제 이러는 건데 지구의 역사, 지구 재난의 역사로 보면은 45억 지구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뭐 그런 재난이라는 건 희귀한 것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억년 단위로 생각하는 그런 좀 네.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 병리 현상과 우리 전통적인 유교 혈연주의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이상한 악성 하이브리드라고 그럴까? 예. 그런 것에서 오는 시스테믹 그 체제적인 그 재난 요인이 하나 있고 또는 근대 문명, 지구촌 문명 전체가 만들어낸 선진국, 후진국이 합작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기후변화라든가 이 환경의 문제라든가 지구적 차원의 그것이 오는 예. 두 개의 요인이 같이 한꺼번에 지금 가고 예. 있다고 봐야 돼요. 네. 특히 그런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이 중간에 아주 가장 핵심적인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되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게 우리가 압축 성장을 통해서 이만큼 오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무시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사건으로 집약돼서 보여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국가 개조론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역사의 시간, 당군일의 우리 역사 시간으로 보면은 전 백성에게 겨울에 추워서 죽지 않고 봄에 배고파서 죽지 않게 만든 것 아주 위대한 성공이에요. 예. 대한민국 그래서 저는 그건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 또 세계 전 아프리카서부터 아시아, 일본까지 합쳐서 있는 한 50억이 넘는 인구인데 그 인구가 자유롭게 말하고 당군일에 언제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투표하고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위대한 성공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도 민주화도 위대한 성공인데 결과는 위대한 성공인데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서의 모순이 네. 지금은 빠른 성공 때문에 극단의 성공 때문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각각의 성공이 민주화도 20년이 넘었고 한강의 기적은 한 50년이 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본질에 본래의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만큼 항상 동서 고금의 원리인데 평시의 유사시를 대비하고 평화시의 전시를 대비한다는 것. 우리가 성공했을 때 한강의 기적이 성공했을 때 한강의 기적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모습. 오늘날 보고 있잖아요. 재벌 예. 경제라든가 그야말로 마피아 모피아라든가 또 민주화도 그야말로 민주화가 아니라 이 이익 집단 간에 심지어 노조도 이익 집단 간에 완전히 일종의 이익 집단의 이기주의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아니거든요. 다 근데 자유주의 다 위반하는 거예요. 앞에 한강의 기적 세력이나 민주화 세력이나 다 본질적인 자유주의를 위반하는 거거든. 그런 우리가 요신이 있다는 걸 빨리빨리 이걸 고정해 나갔어요. 이제 스스로. 네. 그걸 해서 이제 결국은 진짜 명실공히한 선진국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일단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내만 하고 있지만, 어떤 건 넘었죠. 예. 미국보다도 영보다 앞선 거 많아요. 네. 그러나 또 이런 재난이라든지 오늘 저희 주필께서 쓰신 칼럼에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최고의 신생 성공 국가다. 그러나 비상에는 아주 무능함을 드러낸 그런 허당 정부였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예. 최근에
이번 사건 나고 저도 언론이니까 신문을 보면서 가장 재밌게 보는 거는 대한민국 국가라는 말이 제목에 제일 많이 나와요. 네. 대한민국이 침몰했다. 통곡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삼류국가다, 대한민국 국가, 국가 정부가에게 묻는다,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28일자에 영국 피내셜 타임스의 그 문디라고 하는 그 칼럼니스트가 한국은 지금 내셔널 소울 서칭, 그러니까 국가의 영혼을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한참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냐, 대한민국의 이 목적이 뭐냐, 예. 대한민국의 지향이 뭐냐, 대한민국은 방식, 대한민국의 존재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이 이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그 자기 존재 양식에 대한 근본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가고 기초로 네. 돌아가는 거예요. 네. 기본이라는 게 뭡니까? 개인으로 한 사람, 개별 단위, 인간을 포함해서 개별 단위라는 것은 이 진실, 진리에 대한 외경이에요. 그리고 이 국가건 사회공동체건 이 어떤 공동체 단위로서는 공동선의 추구고, 그것이 다 모아져서는 공덕, 공의, 연대, 정의라고 한쪽으로 가는 거죠. 네. 둘 다가 다. 네. 우리가 지금 그 점이 사실은 좀 전부 너무 하고 번영이라고 예. 하는데, 편리라고 하는데, 근대화라고 하는 환상은 아닌데 좋은 거죠. 네. 근데 그것이 너무 함몰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어제 대통령의 그 사과문 그 좀 읽어 보셨습니까? 대강 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사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반성,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에 겹겹이 쌓여온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집권 초기에 바로잡지 못한 게 너무나 좀 후회스럽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제대로 된 진단이라고 예. 1년 2개월 전에 취임하시면서 그때 바로 잡았다 그러더라도 지금 1년 2개월 뒤에 제대로 됐을까요? 우리의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적폐라는 것은 아주 오래됐죠. 저는 그 적폐라는 게 한국적인 특수한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한국의 모든 분야에 다 공통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자꾸 모피아, 해피아, 산업피아, 산피아 그러는데, 그럼 민간에는 없나요? 대학 교수들끼리의 그 패거리, 이 대학 패, 저 대학 패, 병원에서도 이 병원 패, 저 병원 패, 노조도 NGO도 다 패.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성해야 될 것은 한국의 혈연주의라는 것, 혈연가족주의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회연대를 어려울 때 같이 돕는 사회연대의 아주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또 근대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에 의한 개인주의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노베이션이 생기고 창조가 생기고 발전이 되고 진보라는 게 되고 근대라고 하는 문명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두 개의 좋은 가치, 혈연적인 가족주의라고 하는 연대와 이 개인주의, 자유주의라는 것이 두 개 합쳐져 갖고 두 개 더 증폭된 좋은 게 된 게 아니라 전부 전개 가족 이기주의라고 그러는데, 예. 이 패거리주의가 돼버렸어요. 지역 패거리, 대학 패거리, 모피아 패거리, 정치도 이 지역과 각기가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박 대통령께서 적폐라고 하셨고 1년 취임 바로 했으면 하는 그 심정은 알겠는데, 지금부터 4년 임기 내내 그리고 후임자까지도 10년 이상 우리가 자율적인
혁명을 한다는 각오로 나가시기 전에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개혁이라는 건요. 예. 정권적인 차원에서 덤벼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네.